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일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상담하시려고 전화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예. 부동산 매수나, 특히 또 임대차도 비슷해요. 임대차를 할 때,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할 때도 몇 가지들 주의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점검하시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중개업자나 이런 거에 이제 거기다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소송거리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소송해야 될 상황이면 이제 상담 전화 주시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부동산 매수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뭐냐면, 매수할 부동산의 지번 내지 지적 이런 걸 확인해야 되죠. 용도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서류가 토지의 용도나 이제 부동산은 토지자고 플러스 건물인데 부동산의 그 종류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개별 공시 가격 확인원, 지적도 등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서류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서류를 일단 확인한다. 두 번째,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아까 얘기했던 각종 서류상의 그 내용과 비교 대조를 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부동산 사러 갈 때 임장 간다 그러잖아요. 임장. 그거는 이제 실제 장부상의 그 내용하고 실제 부동산의 상태나 현황이 동일한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덜렁 매수했는데 맹지야. 맹지가 뭐냐면 도로가 없어. 어디를 사방이 막혀가지고 사방이 다른 사람 토지로 막혀가지고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땅 값어치가 없는 거죠. 들고 나는데 도로가 없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건 뭐 상식처럼 들리시겠지만은 실제로 이거 매도인인 척 해가지고 팔거나 임대하거나 해버리면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매도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시하는 등기부 등본, 이것만 가지고 검토할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하고 매도인하고 실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동일한가,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와 실제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매도인이 동일한가, 이거 뭘로 확인해요?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등 이런 것 가지고 실제 매도인인지 소유자인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4번, 제가 붙인 건데 지저분한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지저분한 등기부등본. 자, 이거는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동일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등기 믿고 샀다 해가지고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질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막 지저분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매수인이 돈 주고 사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 가등기권자, 이런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수할 건데 부동산을 이때 매수하면서 잔금 치를 때 너네 이거 말소 다 해줄 거냐, 말소 되는 거 맞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등기 못 넘어오고 말소를 못할 경우, 이런 등기들을 말소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그런 것까지 특약사항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 5번, 매도인이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금 납부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 소유자,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홍길동이가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 소유자는
홍길동인데 납세 의무자, 납부를 한 자는 김갑동이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게 그럼 토지가 명의신탁된 거냐? 왜냐면 소유자가 재산세라든지 뭐 토지 관련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납세자가 다 달라. 그러면 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 지급할 때는 항상 영수증이라든지 이체 확인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가 홍길동이면 홍길동 계좌인지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3의 계좌를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나는 돈 다 줬는데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매도인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두시고,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 항상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증이나 이런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가급적이면은 매도인 이꼴 소유자 이꼴 계좌 여기까지 되면 제일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뭐 하나 틀리면은 그건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수시 확인하는 거. 자, 처음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내고 할 때 등기부 등본 기본적으로 점검하잖아요. 근데 중도금은 언제, 잔금은 언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차가 있단 말입니다. 시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처음에 계약금 지급할 때도 확인해야 되고, 중도금 지급할 때도 확인해야 되고, 잔금 확인할 때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차가 있으면 못돼 먹은 매도인 같은 경우 거기다 담보 설정하고 가압류 들어오고 가처분 들어오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 매도인이 부채가 많다면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자금 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거죠. 돈을 잔금을 치르더라도.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계약 체결 시 처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지급할 때다,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할 때다, 그때 단계별로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끗한 등기부 등본이 확인하고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 받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을 1억인데 1억을 다 지급하지 않고 거기 부동산에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되어 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1억을 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5천만 원 지급하고 이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것,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근저당권 액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금 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해서 확인해가지고 내가 매수인이 인수해야 책임져야 될 그 채무 액수가 구체적으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그리고 변제하는 조건은 어떤 거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매도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이전 등기 받으면 이제 이후로는 매수인이 이자를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특약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런 담보권이 있을 때는 포괄근저당, 그 다음에 채무 인수 방법 이런 거 관련해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지. 매수인은 1억짜리 부동산을 1억 쪽만 주고 사면 그만인데 내가 왜 추가로 담보를 내 다른 재산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이제 현금 지급 부분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원금 이자, 그 다음에 변제 조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누가 세금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거 일반인들이 다 따져보기 참 곤란한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매수할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허가가 안 나면은 나한테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근린시설 같은 걸 건축하려고 했던 토지를 살려고 했는데 안 돼. 용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전매가 제한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법률상의 건축 제한, 고도 제한, 뭐 제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 이런 걸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들 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제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데 위약금 얼마를 물리겠다. 뭐 총 매매 계약의 10%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장치를 특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보면은 부동산 매매하거나 할 때 누가 뭐 매매 대금을 완납했거나 아니면 등기를 먼저 넘겨줬거나 아니면 둘 다 동시에 했거나 그걸 날로부터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일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 법률 적용되는 부동산이면 요거 지켜야 돼, 60일. 그 다음에, 건축물 등에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죠. 이제 살 때는, 매매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뒤에 이제 하자가 발생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죠. 남향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향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임장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등본 같은 서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 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뭐 바쁘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 뭐 남향이 특약이어야 되는 거 무조건 특약이면 특약사항을 명시를 해놔야 돼.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다가.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부동산 상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기둥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있죠. 상가 안에.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수, 결로, 균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발견을 못하고 직접 이제 그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이런 거 발견됐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매매니까.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매매 계약 체결 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유지하되 위약금을 물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치들을 또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동산 거래는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거래예요. 부동산 거래는. 뭐 그 다음 거래는 자동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매매 계약이 살면서 많은 매매 계약을 하지만 우리가 뭐 햄버거 사 먹고 한 것도 매매 계약인데 부동산에 관한 뭐 매매 계약이라든지 임대차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진짜 큰 계약이다. 사이즈가 큰 계약이에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세 사기니 뭐니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뭐 나쁜 놈들한테 속아서 그런 거가 제일 큰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대차를 체결하거나 할 때 그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어떤 뭐 체납 세금 완납 증명이라든지 이런 거 사전에 안 하죠. 점검을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를 다 사전에 점검하고 그게 발견이 미처 못 되면은 특약으로 넣어가지고 손해배상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장치를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새는 직접 거래도 많이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사를 통해서 하는 게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10가지 사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뭐 제가 생각나는 건 요 정도로 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대차 하거나 임차하거나 할 때 이런 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하셔야 돼요. 하시고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은 반드시 특약사항에다가 명시를 해둬 가지고 딴소리 못하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지금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 이거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마다 누구 전화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그거 제가 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송 건이 벌어지기 직전이다. 이럴 때는 이제 변호사가 나설 수 있는, 상담을 하시면 되지만, 뭐 지금 부동산 사는데 이게 어떠냐, 저떠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업무 폭발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양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